그 4,000권의 독서도 되게 엄청난 거였는데, 저는 또 이제 재밌는 게 4,000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하셔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시청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건이 되었다면 다른 수단도 있었겠죠. 여건이 되었다면 아마 여행을 많이 갔을 겁니다. 여건이 사실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책을 사실은 좀 많이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좀 많이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친구도 다 끊고, 사실 이 핸드폰도 한 3년간 끊고 친구 다 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보면 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책은 왜 어려우냐, 책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 권의 이 책에 이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려면 머리를 싸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책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해갖고 이렇게 내 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힘든 작업이죠. 결국에는 이거 좀 쉬어야겠는데 할 때에 다큐멘터리는 영상이니까 누워서도 보면 재미도 있고, 다큐멘터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깊이가 좀 얕은 대신에 넓게 다루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해폭을 넓게 만들어요. 쉽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책은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쉽게 만들기 때문에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재밌고, 딱 최근 한 분야를 딱 봤을 때 깊이 있게 쫙 들어가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큐멘터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넓은 시야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 쫙 넓게 보고, 그런 게 있는데, 처음 보게 된 것은 책 보기 참 힘드니까 다큐멘터리 좀 보자. 그리고 책에 없는 지식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이라든지 식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좀 찾고 싶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될 때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책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책은 기본적으로 상업성이 전제죠. 팔리지 않으면 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전부 다 공익 다큐멘터리입니다. BBC 같은 데는 이게 엄청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에 관계없이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없는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에 쫙 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책으로 발생되는 지식의 누수 현상을 다큐멘터리가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이 지식의 누수 현상을 다 막아주거든요. 책에서 없는 것들, 그러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준단 말입니다. 막아주고. 이것이 소위 어떤 책으로 발생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 다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고, 다큐멘터리 보면 보완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됐죠. 책보다 힘들 때 다큐멘터리 보고. 근데 다큐멘터리를 단기간에 빨리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봤을까? 남들은 어떻게 봤냐 이렇게 묻죠. 단순합니다. 뭐냐? 2배속으로 봐야 돼요, 2배속으로. 2배속 다큐멘터리도 좀 빨리 봐요. 좀 굉장히 급해서 그럴 수 있는데, 2배속으로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빨리 보느냐? 쓰잘데기 없는 다큐멘터리는 빨리 넘기자는 겁니다. 보지 말자는 겁니다. 보다가 멈추고, 혹은 2배속으로 보고, 그렇게 보자.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는 2배속으로 보다가 괜찮으면 멈추고 1배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보자. 그리고 이런 다큐멘터리는 적어도 5번, 10번을 봐주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하루 종일 봤을 때 10편 이상 볼 수 있죠. 10편 이상. 1년이면은 3,000편을 보죠. 4,000편 보는 거 어렵지 않죠. 1년 하고 조금만 더 보면 바로 4,000편이죠. 제가 사실은 거의 불과 한 1년 정도, 1년 약간 더 해갖고 3,000편의 다큐멘터리를 30전에 봤거든요. 빨리 볼 수 있었던 이유. 하루 10개를 본다. 어떻게 본다? 2배속으로 본다.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를 반복해서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 1년 정도 미친 짓 하면 누구나 3,000편 다큐멘터리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이면. 이렇게 봤던 것이고. 결국 보게 된 계기는 책 보기 힘들었고, 보니까 재미있고, 장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선택했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 한 3편을 뽑는다면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좋은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고 다 도움이 되고 하는데요. 일단 3편을 뽑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커맨딩 하이츠라는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글로벌 마켓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커맨딩 하이츠는 자본주의를 다루는 그런 또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P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대국 굴기는 중국 CC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EBS에서도 방송을 많이 했죠. 뭐 일본,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나라가 근대화를 어떻게 성공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교훈점이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죠.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잘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켓은 일본 NHK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떤 이 박시고 좀 냉정하고 냉엄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정말 우리가 무서운 사회를 살고 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좋은 다큐멘터리들 많죠.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도 좋은 다큐멘터리 많고, 특히 이 범죄들, 특히 이 연쇄 살인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들, 재현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이 범죄자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심리 프로파일러가 돼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좀 돈을 많이 안 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재형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걸 파악하고 그런 다큐멘터리고, 영국 쪽의 다큐멘터리, 미국 쪽의 다큐멘터리, 이런 다큐멘터리 사실은 좋은 다큐멘터리거든요. 돈을 좀 많이 들이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지구의 모습, 우주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일상을 좀 탈출하면서 일상에서 좀 관조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지구 차원, 생각을 지구 차원에서 하고 우주 차원에서 한다. 가령 우리가 이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땅은 진짜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거의 바다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게 또 아예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런 데가 많죠.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지구 안에서도 정말 조그만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통하는 어떤 이 규칙들, 룰들, 이런 것들이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아마존으로 갔을 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들이 다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땐 모르죠. 근데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세계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가 배워왔던, 이 한국에서 배웠던 이 가치들이 모조리 깨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안에서 틀에 박힌 삶을 살 때 정말 반쪽짜리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책을 보자, 공부를 하자,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이런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선택, 인생의 어떤 이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5천만 국민들이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는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다 해서 다 잘 살 수 있는. 획일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 고시 합격 못하면 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죠? 사실 태평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년에 조난당해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000명 이상 있다고 하거든요. 태평양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 어떻게 인간은 그 생각들을 할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조난당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 경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사실 그게 인문학적인 성찰이고, 인문학적인 도약 아닙니까? 그 책으로 또 넣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책에서는 책은 왜냐면 생생함이 떨어지거든요. 생생함이. 책은 활자기 때문에 생생함이 떨어져요. 이 영상을 봐야 생생함이 오거든요. 더 좋은 건 뭐냐? 직접 봐야 돼요. 직접 광활한 자연을 보고 막 놀라고 막 이래 돼야 사실 이 머리가 깨거든요. 정신건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생생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하고 책하고 이게 이 속도가, 변화되는 속도가 한 100배 차이 난다고. 이거 책 보고 막 변화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불에 한번 손에 띄워버리면 든단 말이죠, 정신이. 그런 거죠. 다큐멘터리의 힘은 그렇죠. 추천한 다큐멘터리 3가지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앞으로 다큐멘터리 책을 조만간에 한번 또 써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